여러분, 오늘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몸이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아주 조용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말할 때 심장 이야기를 하고 혈압 이야기를 하고 혈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드러나는 장기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소변도 잘 보고 있고 허리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니 신장은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신장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 망가지는 동안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고 가장 말없이 지쳐가는 기관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맞추고 전해질의 흐름을 조절하고 혈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보이지 않는 조정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정실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몸이 초반에는 크게 티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발이 자주 붓고 소변이 달라지고 혈압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야 그때서야 신장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겁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지키는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의학 논문을 보면 대단한 약보다 먼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무심하게 지나쳤는지가 결국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신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장기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에 들어온 물과 혈액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아주 정교한 분류 작업을 합니다. 마치 집안의 살림을 맡은 사람처럼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하루 종일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그 과정이 무너지면 몸 안의 수분은 제멋대로 쌓이기 시작하고 노폐물의 처리도 느려지고 혈관도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온몸과 연결된 기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납니까? 문제는 딱 잘라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 하나로 알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조용히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전보다 더 붓는 느낌이 든다든지, 저녁이 되면 발목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든지, 이유 없이 몸이 쉽게 무겁고 피곤하다든지, 소변의 거품이 전보다 신경 쓰인다든지 하는 변화들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될 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몸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 가운데 하나가 부종입니다. 몸이 붓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래 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얼굴이 늘 부어 있고 손이 뻣뻣하고 저녁이면 발등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 몸이 물을 처리하는 균형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 조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몸 안에 머물러야 할 때와 나가야 할 때를 정하는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예전 같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붓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소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거품이 유난히 많다거나 색이 지나치게 진하다거나
자주 마렵기는 한데 개운하지 않다거나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신장 문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몸이 너무 자주 같은 신호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피로도 그렇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피로를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적혈구 생성과 관련된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그냥 기운이 없다, 요즘 들어 유난히 지친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가 맑지 않다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애매한 신호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큰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신장 건강의 첫 단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드십니까? 목이 바짝 마를 때까지 잊고 있다가 한 번에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식사 중간중간 국이나 음료로 대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주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들이켜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만 마시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만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신장은 갑자기 밀려드는 부담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더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거의 마시지 않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급히 들이키는 습관은 몸의 균형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심하게 마른 상태가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갈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왜 갈증이 생길 때까지 몸을 방치했는지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측면에서 자주 권해지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한 잔, 식사 사이에 천천히 한 잔, 움직인 뒤에 한 잔,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지 말고 낮 시간 동안 리듬 있게 나누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부담이 덜하고 신장도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훨씬 편안한 흐름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무조건 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유난히 차가운 물을 한 번에 급하게 마시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성실하고 바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텃밭도 돌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잘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얼굴빛도 예전 같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명을 바로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분 섭취 방식과 생활 리듬을 다시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물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이다가 점심때쯤 목이 마르면 냉장고에서 아주 찬 물을 꺼내 한꺼번에 마시곤 했습니다. 저녁에도 식사 후에 한번 몰아서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고 외출 전에도 한 잔,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한 잔, 저녁 늦게는 줄이는 방식으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몸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붓는 느낌이 덜하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생활 리듬 하나가 몸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강은 대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아주 작은 불편함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편함을 너무 오래 참으면 몸은 점점 더 큰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아플 때 챙기는 장기가 아니라 멀쩡할 때 지켜야 하는 장기입니다. 아직 괜찮을 때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압입니다. 신장을 이야기하면서 혈압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수많은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작은 혈관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수기에 가는 필터에 너무 센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닳고 지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은 매일 매 순간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단순히 심장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조용히 오르기도 하고 집에서 측정할 때와 병원에서 측정할 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짜게 먹는 습관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따라 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겁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혈압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장의 부담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물 마시는 습관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장 건강을 흔드는 또 다른 큰 축, 바로 혈압과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혈당은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몸은 그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압이 흔들리면 혈관이 영향을 받고 혈당이 흔들리면 혈관의 질이 달라지고 그 모든 변화가 결국 신장이라는 아주 섬세한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늘 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혈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수치만 보고 안심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숫자보다 흐름입니다. 짜게 먹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압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작은 혈관들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신장은 이 작은 혈관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압력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매일 견뎌야 하는 부담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흔한 식습관 가운데 하나가 국물 중심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국, 점심에는 찌개, 저녁에는 탕이나 찜에 양념까지 더해집니다. 입맛이 줄었다고 느끼면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금과 간장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짠맛이 익숙해질수록 몸은 더 많은 수분을 붙잡으려 하고 혈압은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에서는 화려한 식단보다 먼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국물의 양을 줄이고 간을 조금씩 가볍게 하며 입맛을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싱겁게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김치를 드시더라도 한번 물에 살짝 헹구거나 젓갈류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맛은 생각보다 바뀝니다. 처음 일주일은 심심하게 느껴져도 2주, 3주가 지나면 혀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그렇게 입맛이 바뀌면 몸도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자기 속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움직임은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30분이 부담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집안을 도는 것도 좋고
계단 앞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매일 조금씩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69살의 한 남성 어르신은 퇴직 후 생활이 갑자기 느려졌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늘 바쁘게 움직였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고 낮잠도 자주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편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진 때마다 혈압이 조금씩 높아졌고 다리도 잘 붓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15분 걷기, 국물 반만 먹기, 밤늦게 간식 줄이기, 물은 낮 시간대에 나누어 마시기. 이 네 가지만 몇 달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덜 붓고 숨이 덜 차고 혈압도 이전보다 덜 들쭉날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이 혈압과 몸의 편안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혈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당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야 혈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당뇨 이전 단계에서도 혈관에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높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런 미세 혈관의 덩어리와도 같기 때문에 혈당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무조건 적게 먹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먹고 어떤 속도로 먹고 식사 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순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나물이나 채소를 몇 젓가락 드십시오. 그 다음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반찬을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빨리 드시는 습관도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 먹고 바로 다음 숟가락을 밀어 넣는 식의 식사는 몸이 반응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시니어일수록 식사를 천천히 잘 씹고 삼키고 호흡을 놓치지 않으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움직임도 핵심입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은 너무 익숙하지만 몸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고 의자를 짚고 천천히 다리 들기 운동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몸이 완전히 멈춰 있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청도에 사는 71살 여성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 밥상을 차리느라 정작 자신의 식사는 늘 대충 하셨습니다. 밥부터 급히 드시고 반찬은 나중에 조금 집어 드시는 날이 많았고 식사 후에는 늘 바로 앉아서 쉬셨습니다. 어느 날 검진에서 혈당이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었고 동시에 신장 기능도 나이에 비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뒤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밥은 마지막에 먹기, 식사 후 10분 걷기, 달달한 음료 대신 보리차나 물 마시기. 이 습관을 반년 넘게 이어갔더니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합니다.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고 저녁마다 느끼던 붓는 느낌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 하나만으로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분명히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개 수치보다 먼저 몸의 느낌으로 옵니다.
몸이 덜 무겁고 덜 붓고 덜 지치는 것, 그것이 좋은 방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신장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신장을 살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한 가지 음식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단 전체의 흐름, 먹는 양, 먹는 방식, 곁들여진 생활 습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언급되는 식품들은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특별한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활 식단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니어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조건 고기만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류처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식단이 종종 권장됩니다. 검은콩은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다른 잡곡과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식단 속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옥수수 수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이지만 의외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오래전부터 차로 끓여 마시는 생활 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수분 배출과 관련된 작용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 상태에 따라 모든 차가 다 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라면 무엇이든 과하게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차는 생활차일 뿐 약처럼 믿고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 이야기에서 특별한 음식만 찾지만 사실 가장 기본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양배추, 오이, 무, 호박,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며 전반적인 식단의 균형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혈당과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반찬 수가 많아도 실제 채소 섭취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만으로 채소를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씹을 수 있는 채소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들기름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들기름은 혈관 건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지방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물에 소량을 곁들이거나 뜨거운 조리보다 무침에 활용하는 식으로 식단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좋은 기름도 과하면 총열량이 올라가고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알맞게 곁들이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음식과 습관이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국, 찌개, 탕, 젓갈, 장아찌, 라면, 각종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입맛을 끌지만 몸에는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고 혈압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 신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더 자극적인 맛을 찾는데 그럴수록 혀는 점점 더 강한 맛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입맛을 되돌리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와 달콤한 간식입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빵과 과자, 떡과 당류가 많은 간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당은 몸이 훨씬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즙을 내어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씹어 먹는 편이 낫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입이 심심할 때 사탕이나 달달한 음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 습관이 쌓이면 혈당과 식사 리듬을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양보다 빈도와 몸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부르기 쉽고 염증 반응과 혈압의 흔들림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마신 다음 물을 충분히 나누어 마시지 않고 잠들면 밤사이 몸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폐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은 혈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피웠다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몸은 오늘부터라도 덜 해로운 방향을 선택하면 그만큼의 변화를 기억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빨리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살 여성 어르신은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대충 국밥을 드시고 오후에는 커피와 빵으로 배를 채우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짭짤한 반찬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손이 자주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신발에 낄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아셨지만 건강 상담을 계기로 식사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과 간단한 식사를 챙기고 점심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먹고 오후 간식은 달달한 빵 대신 삶은 콩이나 견과류를 소량으로 바꾸고 저녁에는 채소를 먼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붓기와 피로였습니다. 저녁이면 신발이 답답하던 느낌이 줄었고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과 생활 리듬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지나쳐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인이 좋다고 하면 사고, 텔레비전에서 소개하면 사고, 자녀가 선물하면 챙겨 드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여러 알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알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특정 미네랄 보충제는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여러 종류를 겹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중복입니다. 종합 영양제 안에도 들어있고 따로 드시는 제품 안에도 들어있고 건강 음료에도 들어있는 식으로 겹치면 생각보다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신진대사가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 섭취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는데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관리의 기본은 보충제보다 식사와 수면과 움직임입니다. 음식이 무너지면 영양제는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70세 남성 어르신은 건강 걱정이 많아지면서 영양제를 부쩍 늘렸습니다.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산 제품, 종합 영양제, 관절 건강 제품까지 드시다 보니 하루에 먹는 알약수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뿌듯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몸이 더 가벼워진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는 불규칙해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하면서 이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알약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짠 음식 줄이기, 물을 나누어 마시기, 걷기, 늦은 밤 군것질 끊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 영양제를 단순화하고 생활 리듬을 정돈하자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소비로만 관리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몸은 피로해지고 의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어집니다. 당장 좋아진다는 말, 기적처럼 회복된다는 말, 누구는 이것 하나 먹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속임수를 싫어합니다. 오늘 무너진 생활이 내일 기적의 식품 하나로 전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작은 실천은 내일의 몸을 분명히 바꿉니다. 속도는 느려도 방향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화려한 약속 대신 분명한 생활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물은 미지근하게 나누어 마시십시오. 둘째, 짠 음식은 조금씩 줄이십시오. 셋째, 식사는 채소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드십시오. 넷째,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움직이십시오. 다섯째, 밤늦은 군것질과 달달한 음료를 줄이십시오. 여섯째, 영양제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6가지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늘 이런 평범한 원칙 위에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을 살피는 생활은 결국 자신을 아끼는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혹사하면서 마음만 건강해지고 싶어 할 수는 없습니다. 늦게 자고, 짜게 먹고, 단 것을 자주 찾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괜찮아지기만 바라면 몸은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조금 더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자주 걷고, 조금 더 물을 나누어 마시면 몸은 그 변화를 서서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생한다고 티를 내지 않고 힘들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큰 이상이 없을 때부터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핵심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흐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몸의 부종과 피로, 소변의 변화를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신호는 몸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짠맛을 줄이고 국물은 덜 드시고 걷기를 생활 속에 넣어 보십시오. 네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사 후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는 식단입니다. 검은 콩과 채소처럼 부담이 비교적 적고 균형 잡힌 재료를 식탁에 자주 올리되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드십시오. 여섯 번째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생활 속 균형 안에서 챙기는 것이 건강입니다. 여기서 끝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살 여성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잘 붓는 체질이고 늘 피곤한 건 당연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어느 날 손녀와 놀이터를 다녀온 뒤 유난히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집에 와서 바로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그 뒤부터 이분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밥보다 채소 먼저 먹기, 식후 10분 걷기, 국물 반만 먹기, 저녁 간식 끊기.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이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체중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고
손녀와 놀고 나서도 예전보다 덜 지친다는 사실이 자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삶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덜 지친다는 것, 덜 붓는다는 것, 하루를 조금 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짜 회복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칩니다. 대신 오늘 단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아침에 물 한 잔을 나누어 마시겠다. 나는 오늘부터 국물은 절반만 먹겠다. 나는 오늘부터 식사 후 10분만 걷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반복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연구 결과는 늘 복잡해 보여도 실천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 몸은 언젠가 정확하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답을 몸에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도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식사 후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짠맛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길에 제가 계속 좋은 연구와 생활 인사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아직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